자, 숙제가 뭐지? 쪽수가 몇 쪽? 21쪽. 21쪽. 22? 와. 진짜 나 했어? 아니 난안 했는데 배우는 뭐 21쪽. 다 풀러줄게요. 채점 준비해라. 자, 1번에 OXX, 2번에 원자, 3번에 같다, 4번에 OXO, 5번에 감소 증가 일정 감소. 그 다음 6번에 6g입니다. 넘어가자. 7번에 OXO, 8번 디귿 리을, 9번에 36g, 10번에 1번 3대4, 2번에 15개. 그 다음 11번에 1번 4대1, 2번에 25g. 그 다음 12번 OOXO, 그 다음에 13에 1번 2대 1대2, 그 다음 2번에 가는 30ml, 나는 60ml. 그 다음 14번 1번 기억에 A 20ml, 니은 B 15ml, 2번에 70ml, 그 다음에 15번에 1대 3대 2, 그 다음 16번에 수소 300ml. 그 다음 탐구 A는 채점했나요? 한국 비계. B 채점하면 돼. 네. 자, 밑에 1번 XOXOX, 2번에 4대1, 그 다음 3번에는 30g입니다. 그 다음 28쪽 유제 1번에 기억 1대8, 미연에 2, 디귿 2, 리얼 1대1, 미연에 1대16, 유제 2번 7대16, 유제 3번 수소 6g, 산소 48g, 유제 4번에 6ml, 유제 5번에 아요데나 칼륨 수용액 4ml, 내신 쑥쑥 1번에 4, 2번 4, 3번 5, 4번 3, 5번 4, 6번 2, 7번 3, 4, 8번 5, 9번 3, 4,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4, 13번에 3,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4, 17번에 5, 18번에 5, 19번 3, 20번에 3, 21번 4, 22번 1, 2, 23번 4, 24번에 3, 25번에 4, 26번에 4, 27번에 3, 28번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유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29의 1번 질량은 14g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일정한 질량비, 다시 얘기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그런 쪽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 30번에 1번 선생님 그냥 부를게요. N2 더하기 3H2 화살표 2NH3. 자, 그 다음에 2번 남는 놈은 질소 5ml입니다. 다음 1번에 1호, 2번에 4. 여기까지 틀렸는 거 어디 쓰지? 내가 7번에 뭐라고 했어요? 7번에 3, 4. 동그라미 예쁘네. 대학생들은 동그라미가 조금 좋은데 요거 문제 동그라미 좀 해야 돼. 숫자 해야 돼. 문제를 괴롭히면 안 돼. 한방눈은 내리네. 넌 소나기야. 아니 한 번에 소나기 아니에요? 한 번이면. 그냥 좀. 아,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냥 답좀 해서 나중에 해보시고 답 틀리면 쌤 풀이 다 하거든. 그러면 시간이 그래야 하는데 네. 21쪽에 응? 1번에 2번에 잠깐만.
21쪽에 오케이. 27쪽. 23쪽에 10번에 1번에 3대 4. 3대 4. 어? 진도야. 네? 기초 다 못했나? 아, 못했었는데 지금 다 했어요. 25쪽에 4번에 2번에 71. 그래. 23쪽에 8번에 디귿 9번에 36. 8번에 딩글 리얼, 9번에 36g. 몇 쪽에? 30쪽에 9번에 3, 4. 30쪽에 8번에 5번. 오케이. 15번에 몇 번? 5번. 저 29쪽에 7번에 3번 4번. 오케이. 음? 아, 92쪽에 65번 4번. 오케이. 일 번 2번. 몇 개 남았노? 끝났어? 지훈이는? 한 개. 못 구하겠다고? 아니 아니. 한 개 남았다고. 이 32쪽에 27번에 3번. 오케이. 그럼 끝났어? 저 뒤로 갑시다. 저 뒤로. 쪽수가 10쪽. 뒤에 10쪽. 준비됐어요? 자, 쌤 다 불러줍니다. 자, 1번. 질량 보존. 2번에 원자. 3번에 일정. 4번에 일정. 5번에 감소. 6번에 일정. 7번에 증가. 8번에 일정. 9번에 감소. 10번에 일정 성분비. 11번 화합물. 12번 혼합물. 13번 1대8. 14번 5. 15번 기체 반응. 16번에 2대 1대 2. 그 다음 17번에 1대 3대 2. 오른쪽에 잠깐 테스트 1번.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3번에 1번 디귿. 2번에 기역, 3번에 니은. 4번에 니은, 디귿. 3번에 1번에 디귿. 2번에 기역, 3번에 니은. 자, 4번에 니은, 디귿. 5번에 1대8. 6번에 4개. 7번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8번에 기체 반응. 9번에 산소 25ml. 10번에 수소 40ml. 산소 20ml. 다음 1번에 1번 이산화탄소 탄소 16. 2번에 16 3대 8대 11. 2번에 1번 5 4대 1대 5. 2번에 4대 5 30 30. 3번에 1번 2 3대 2대 5. 2번에 3대 2 10 10. 4번에 1번 40 45 1대 8대 9.
그 밑에 1대 8, 4, 4, 6. 오른쪽에 1번 50ml, 2번 15리터, 3번에 수소 20ml, 염소 20ml, 4번에 산소 20ml, 5번에 수소 40ml, 6번에 수소 20ml, 7번에 70ml, 8번에 60ml, 9번에 50ml. 와, 맛있다, 이거. 1번 25, 2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3번에 3, 4번에 2, 5번에 3, 5, 6, 6번에 2, 7번에 5, 8번 5, 9번 3, 10번 4, 11번 4, 12번 4, 13번 5, 14번 2대1, 15번 3, 16번 4, 17번 4대 1대5, 18번 2, 19번 5, 20번 4, 21번 3, 22에 4, 23에 4, 24에 4, 25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26에 3, 6, 27에 2, 3, 28에 3, 29에 3, 30번에 4, 31에 4, 32에 2, 6. 1단계 1번 질량 보존의 법칙, 2번에 다, 3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 4번에 40g, 5번에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틀린 거 수정하세요. 앞에 10쪽에 10쪽에 11번, 12번에 화학반응, 물리반응 해주세요. 11번, 12번, 11번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 반응에서 성립하지만 물리반응. 물리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차라리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 배웠을 때 보면 물리 변화, 화학 변화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11번의 화학 변화에서는 성립하지만 12번의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썼으면 맞아. 근데 물리 반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1쪽에 7번에 일정 성분의 법칙. 오케이. 산소 25. 13쪽에 6번 수소 20ml. 그래, 수소 20ml. 어디 쪽수가 14쪽에 3번에 3번. 12쪽에 4번에 2번에 수소 산소는 옆에 184. 1대 8대 4. 7번에 5번, 7번에 문제 7번에 5번. 16번에 4번, 16번에 4번. 26번에 3번, 6번, 그 다음에 32번에 2번, 6번이요. 그래. 17쪽에 25번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오케이. 14쪽에 6번에 2. 18쪽에 30번에 4번에. 오케이. 그리고 19쪽에 4번에 40g. 저 12쪽에 앞으로 가는 거. 12쪽에. 3번에 2번, 3대 2하고 10하고 10이요. 4번에 2에 맨 마지막에 6이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근데 가열하면 빛에 생기고. 이산화탄소. 탄산수소 나트륨은 우리 베이킹 파우더라고 그래.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지는 거야. 오케이.
15쪽에 2번에 3번. 9번에 3번 오케이. 30번에 4번. 고치는 애들 고쳐라. 끝났고 미리 몇 개쯤 남았노? 끝났어? 끝? 됐습니다. 그러면 진도 나옵시다. 제일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게 34쪽인가? 맞아요. 34쪽 진도 나갈 건데, 근데 쌤이 미리 얘기하면 이 페이지는 필기 없습니다. 알겠죠? 너무나도 쉬운 단원이라 필기 없이 갈 겁니다. 이쪽은 알겠지? 시험 봤어요. 응? 시험 봤어요. 시험 나중에 시험은 치지. 아, 시험은 치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추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갖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배우겠지, 맞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막 쓸 거고 막 할 거잖아, 맞지?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추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쓴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반응이 있고 어떤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가는 거, 방출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 발열, 흡열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럼 A부터 보세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이래가지고 1번을 보니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꼭꼭 그냥 기억만 해두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너희들은 나중에 교과에는 나오지 않는데 반응이 있잖아. 잘 봐봐. 두 개가 큰 덩어리였던 게 쪼개졌어. 알았지? 그럼 이렇게 쪼개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네,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네. 답이 갈리지 마지. 좀 이따. 만약에 이렇게 쪼매난 것들이 있어. 이 쪼매난 것들이 이제 다시 큰 덩어리로 합쳐져. 이때는 에너지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기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 작은 것들이 붙이려고 그러면 풀이 필요하지. 풀이라는 게 들고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입니다. 에너지가 흡수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려고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려야만 쪼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합쳐진다 에너지 흡수, 쪼개진다 에너지 방출. 그거는 교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머릿속에 좀 생각하고 있어야 알겠지. 자, 그래서 2번 발열 반응 불쳤어요. 발열 반응. 그래서 발열 반응 불쳤으면 뒤쪽에 뭐를 발열 반응에 하냐면 뒤쪽에 줄쳐라. 에너지 방출.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갖다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화살표 뒤쪽에 작은 별표 하나 떼고 줄치자.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면 열 에너지다, 알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열을 방출하면 주이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집니다. 줄치되겠습니다. 주이온도 높아집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봐라. 기체가 액체됩니다. 뭐라 그래? 액체. 액화라 그러지. 그때 열 에너지를 액화열이라 했지. 액화열 흡수 방출. 흡수 주이온도 낮아지. 헷갈렸나? 그렇지. 지금 정원이가 표정이 일그러지잖아, 아빠. 다시. 액화열 액화열 방출. 주이온도 높아져. 방출하면 주이온도 높아져. 그래서 액체가 다시 고체됩니다. 뭐라 그러지? 응고열 방출.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고체가 액체됩니다. 융해열 흡수. 융해열 흡수하면 주이온도.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됩니다. 기화열 흡수 주이온도. 그런 거 배웠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요 온도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이번에 발열 반응이 얘 동그라미 치고 앞에 별표 3개 좀 치세요. 왜 3개 정도 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과정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3학년 과정이라도 아직까지 저학년입니다. 그렇죠? 그 저학년이다 보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게 많이 없는데 발열 반응이 얘 그래갖고 바로만 뭐가 나와 있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이 이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저희 중학교 3학년 이걸 외우지만 나중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원도 배우고 이래서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을 배웠을 거 아니야, 맞지? 그때는 우리가 반응만 보더라도 이건 발열 반응이지, 이건 흡열 반응이지 본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지금 중상 과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발열 반응이 얘 동그라미 쳤으면 연소 반응 출처. 너희들 연소 반응이면 불에 타는 거잖아, 맞지? 주변에 있으면 온도가 따뜻하지, 맞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의 반응 출처. 산염기 반응 출처서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중화 반응이라고 적어두세요. 중화 반응.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는 걸 갖다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 하는데, 중화 반응 하더라도 열이 방출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중화 반응에서 방출한 열 가지고 막 계산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쪽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그건 그냥 한번 들어나 보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금속의 녹슬음 반응 출시자. 그러니까 철이 녹슬어요. 그럼 녹슬음 반응도 발열 반응이구나. 그렇게 생각 좀 해라.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도 줄쳐서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것도 발열 반응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외우고 있는 거 있지.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그건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지? 너희들이 외워져 있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석회수에 넣으면 부액기 흐립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맞지? 이게 물이다 물이 아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무슨 색? 파란색. 그렇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요거도 금속과 산이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니까 뭐 그냥 연소 반응 그림, 산과 염기 반응하는데 산에 보니까 그림에 염산 나와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수소나 나트륨,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 염기 들어봤니? 산이 뭐니? pH. 좋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pH가 그렇지. 7보다 작으면 산이요. 또 산이 뭐지? 어? 네? 그렇지. 신맛. 신맛. 그래서 산은 신맛이 납니다. 맞죠? 뭐 여튼 왜 웃는데? 선생님 잘못. 니 알면서 왜 욕했어? 발음이 약간 어디고 약간 색이 있었어. 알겠지? 자, 여튼 그런 거 우리가 산인데,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면 여튼 중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방출.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에 반응하더라도 우리는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희들과 플러스 강의 옆에 2번 잠깐만 보세요. 2번. 자, 이번에 발열 반응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프가요. 지금 Y축은 에너지, 가로축은 보면 뭐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반응물, 그 다음에 요래 가지고 여기서 생성물의 에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냐면 반응물의 에너지 값이 여기 있다는 거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맞지? 너희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는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지금 생성물이 되는데 에너지가 작지? 이거는 에너지를 뭐 있기 때문이에요?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요걸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좀 치세요. 이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알아야 돼?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번 발열 반응을 활용했다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난방이나 음식을 조리합니다. 그럼 열을 가해줘야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손난로. 우리 손난로는 철이 녹쓰는 거 알아요? 그 안에 철가루 들어있잖아, 맞지? 그래서 철이 녹쓰는 거니까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발열 컵. 그
그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제. 우리가 눈 오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잖아, 맞지? 그게 뭐 우리가 열이 나와서 눈을 녹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그 밑에 3번 흡열 반응 줄 쳐보자. 흡열 반응 저 뒤에 줄 쳐라. 에너지 흡수. 동그라미 1번. 흡열 반응할 때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화살표 뒤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주위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흡열 반응이 얘 동그라미 치고 앞에 별표 3개 좀 때려주세요. 이거도 단순적으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년에서는 알겠지? 자, 처음에 수산화 발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글자가 되게 조잡스럽다.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흡열이구나. 그냥 자주 읽어서 본인이 여기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광합성. 광합성은 뭐가 들어와야 돼? 빛 들어와야 되지, 맞지?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랬으니까 열분해가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열이 또 들어와야 돼.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소금과 물의 반응. 소금과 물의 반응이 뭐냐면 그 밑에 적어봐. 용해입니다. 용해. 맞지? 이건 녹는 거지, 맞지? 용해. 용해되는 반응 우리 흡열 반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뒤쪽에 물의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것도 흡열 반응.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 대 산소가 2대1. 수소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그래. 그때 선생님이 글씨보다. 마이너스 플러스 적고 마이너스에 수라는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산소를 쓸 수 있으니까 플러스 극에 산소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수소하고 산소 2대1. 누가 2지? 수소.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그거 줄 좀 주세요. 질산 암모늄하고 물하고 반응시키는 그게 보면 냉각팩입니다. 냉각팩. 냉각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네모에 보니까 수산화 발륨과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의 예고, 광합성,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흡열 반응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6번 플러스가 6번 6번을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얘도 에너지 여기에 반응 진행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요렇게 반응물의 에너지 요렇게 생성물의 에너지 요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반응물의 에너지는 요거고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더 커졌지? 그렇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흡수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그 그래프 보고 그게 흡열 반응의 그래프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탄산수를 맞추는 열분의 1 그림도 여러분의 밑에 있는 그 빵 그림이에요. 그냥 빵 잘라는 그런 빵. 그건 베이킹 파우더. 맞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흡열 반응의 활용. 그래서 냉찜질팩. 이런 게 흡열 반응의 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35쪽에 거기에 네모넣기 있지? 네모넣기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주세요. 네모넣기. 그거만 빨리. 우리 3학년 때 시험 친 적 있습니까? 네. 뭐 쳤지요? 물질 변화 요거 쳤었어? 그때 안 쳤었어? 화학 반응의 규칙성 이거 시험 쳤나 안 쳤나? 화학 반응의 규칙성 안 쳤나? 지훈이는 어디서부터 기체 반응부터 배웠나? 질량 보존하고 일정 성분 안 배웠구나. 일단 다음 주 시험 이거예요. 시험 언제 쳤어요? 근데 이 없을 때요. 근데 질량 보신 거 TV랑 거기 이거 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다음 주 근데 시험. 여기가 필기시간 그래요. 다음 주에 시험 칩시다. 오케이, 지원이 갔다 와요. 다음 주 시험에
뭐 여기 방송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까 자, 이 10쪽에 이게 화학 반응의 규칙성 여기서부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33쪽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아,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거. 33쪽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질량 보존 일정 성분 기체 반응의 법칙 3개를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법칙 3개가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당연히도 시험 쳐요. 음? 당연히도 시험 쳐요. 한번 쳐야지요. 한번 쳐봐. 어차피 한번 쳐봐. 주원이는 선생님이 재밌었었어. 뭐 시험 못 쳤다고 해서 뭐 뚜까 패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듣고 박준호한테 물어봐. 근데 아니 만약에 네가 100점 나오고 얘가 100점이 안 나왔으면 선생님 갈구겠지요, 맞지? 네가 오다 네가 아니지. 자, 네모 느낌 다 풀어줄게. 방출, 높, 흡수, 낙 옆에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39A 갑니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확인 이래가지고 실험 1을 보니까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 그래가지고 밑에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마그네슘 조각하고 묽은 염산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겁니다. 맞지?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앞에 발열이드나 흡열이드나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거 발열이었지만 발열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 넣은 다음 핀셋으로 마그네슘 조각 3개, 4개 넣고 온도계를 넣어서 눈금 변화를 관찰한다. 결과 온도계에 눈금이 올라간다. 요거만 읽더라도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 넣은 다음 수산화 나트륨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이거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아까 맞지?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 발열이드나 흡열이드나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 결과를 보면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실험 2보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담아놓고 밑에 나무판이 있는데 두 번째 사진 봐라.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바륨 20g, 염화 암모늄 10g을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은 다음에 온도계의 눈금을 확인해 보니까 온도계의 눈금이 0 이하로 내려갔지, 맞지? 이거 발열 반응이겠나 흡열 반응이겠나? 흡열입니다. 흡열. 그 다음에 3번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삼각 플라스크를 손으로 들어보니까 나무판에 떨어뜨린 물이 얼어가지고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나무판이 있었는데 여기 나무야. 근데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놔놓고 여기 물을 갖다 조금 뒀었네. 물. 알겠지? 물이 이렇게 뒀는데 우리가 아까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요 안에서 누구를 반응시켰냐면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아모늄하고 반응시켰잖아. 그게 무슨 반응인데? 흡열 반응. 흡열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노? 그렇지. 주위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 물이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어가지고 여기서 두 개가 붙어버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더라도 기울이더라도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리 1. 실험 1에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갔으므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2. 실험 2에서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갔으므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나무판 위에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1번, 2번, 3번에 있잖아. 서술은 하지 말고 발열인지 흡열인지만 써주세요.
끝났습니까? 그래서 다 불러줄게요. 자, 1번에 OXXOO 2번에 나다 3번에 허별 반응입니다. 3부비 갑니다. 옆에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만들어라. 실험 1 보니까 손난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글자는 하나도 안 읽을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손난로 그러면 발열입니까? 허별입니까? 발열이지. 아까 손난로는 누가 누구랑 만난다 그랬지? 철과 그렇지. 철하고 산소로 만나서 철이 녹쓰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험이 손 냉장고 만들기 해서 두 번째 사진 밑에 있는 거 선생님 잠깐만 읽을게. 과정 1의 투명 봉지를 열 봉합기로 밀봉한 다음에 작은 지퍼백 손으로 눌러서 물과 질산암모늄 줄쳐라. 물과 질산암모늄. 우리 아까 물과 질산암모늄 발열 흡열 흡열이었습니다. 흡열에 얘 나왔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흡열이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져서 시원해진다. 손 냉장고. 이건 용어만 들어도 알겠지? 손난로 발열, 손냉장고 흡열. 그런 겁니다. 알겠지? 밑에 정리같이 1번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손난로가 따뜻해지고 2번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위 온도가 낮아져 손냉장고가 차가워진다. 밑에 1번, 2번, 3번 풀어봅시다. 불러도 아직 안 되나? 중도는 나중에 중학교 어디 갈 생각이야? 먼저 뽑는 아니 발사가 야학 중이야. 하나는 다 뺐어요. 뭐예요? 나중에 같은 말 해볼게요. 되겠지 나는. 야, 이 친구 이게 딴 번이야. 딴 번이 있어야지. 이제 반성적이라 모를 수 있어.
아, 같은 반 돼야 되겠네. 운명이다. 저 혼자 먹는 게 있을 것 네, 안 좋아하니까 무조건 떨어져야 돼. 우리는 약사가 있어요, 약사. 아민. 서요. 같아. 여자. 근데 하트. 준도도 서요 가지고. 저희가 남전에 제가 꼬셨거든요. 안 들어보라고. 뭐라고 했는데. 자, 다 불러줄게요. 1번에 XXOO. 2번에 발열반은 가나, 흡열반은 다. 3번에 가와 나는 에너지 방출, 주이온도 높아짐. 다는 에너지 흡수, 주이온도 낮아짐. 됐습니까? 숙제 38쪽부터 44쪽? 아니. 43쪽까지 알지? 정정합니다. 다음 주 시험 안 칩니다. 다음 주 시험 안 치고 숙제를 좀 많이 해오세요. 지금 여기 43쪽까지 하고 저 뒤로 넘겨요. 저 뒤에 보면 21쪽 21쪽부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 21쪽부터 25쪽에 아, 50. 1단계 지금 여기 2번까지 있네, 맞지? 25쪽에 1단계 2번까지 숙제 어려울 거 그렇게 해라.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기냐면 이제 물리니까 100쪽 넘기면 됩니다. 100쪽. 됐습니까? 그러면 한 타임 지고 가자. 새로운 단어 들어가니까.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00쪽이다. 노트 필기 준비하세요. 운동이 뭐? 노트 안 가져왔어? 그럼 쌤이 A4지를 빌려줄 테니까 한 장당 300원. 300원. 진짜요? 야, 학원도 300원. 잠깐만, 300원. 아니, 학원도 300원. 나 지금 심지어 더 이거 한자 A급 때까지. 아, 맞아. 이거 A 닮았어. A급 색깔이 여러 개야. 근데 그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아마 그러네? 한장 정도 하면 나중에 나중에 뒤져주면 야. 어떡해. 안 들었어. 야, 나중에. 자, 운동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물리 파트 배웁니다. 물리 파트고 이제 공식을 외워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갖다가 분석을 하려 그러면 뭐 거리 개념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리 개념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빠른지 속력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 누가 빠르다를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주는 거야? 그럼 재야죠. 같은 거리를 가는 그렇지. 얼마나 시간이. 같은 거리를 갖다가 두고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죠. 같은 시간을 두고 얼마만큼 거리를 많이 이동했느냐 걔가 빠를 거고 맞지? 아니면 같은 거리를 두고 시간이 짧게 걸린 애들이 빠를 거고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 처음에 나오는 거는요 사진을 바로 찍는 겁니다. 사진을.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중 성광 사진 하는 게 있어요. 다중 성광 사진. 그래서 이 다중 성광 사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뭐를 찍냐면 사진을 찍어요. 내가 만약에 1초면 1초 동안 계속 시간을 찍습니다. 1초 지나면 사진 한 번 찍고 또 1초 지나면 사진 한 번 찍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A라는 놈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요런 식으로 선생님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요 사이 간격이 일정한 상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 사이 간격이 일정한 요렇게 다중 성광 사진이 찍혔어요.
A라는 놈.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어떻게 찍혔냐면 여기 간격도 같아요. 이렇게 찍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뭐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AB 중에서 속력이 누가 빠르니? 이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AB 중에서 속력이 누가 빠를 것 같아요? B가 빠르겠지만 A보다는 B가 속력이 빠릅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성능 사진이라서 그래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1초다. 얘는 1초 동안에 요만큼 이동하고 얘는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우리가 속력 비교할 수가 있고